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주말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제 궁금증을 GPT와 열심히 대화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단순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도지의 이 활동 기간을 1년 반 정도로 잡았거든요. 이거 왜 1년 반으로 잡았을까? 생각나는 게, 중간 선거. 역시 선거 앞두고는 누구를 막 자르기는 역시 쉽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GPT랑 대화해보니까, 당연히, 공식적인 이야기는 미국의 250주년을 이제 기념해서 그때까지 이제 성과를 내서 빵빠바방 이렇게 보여주려고, 워낙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보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게 표면상 이유지만, 미드텀을 두고 그때 만약에 하원이든 상원이든 뭐 잃어버리면은 아무래도 자신의 정책 그 동력원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 생각에 이제 좀 임기가 지나고 보니까 확실히 그런 파퓰러리티를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선거는 못 피해가는구나. 미국은 2년마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요. 물론 각자의 위치의 임기는 다 다르죠. 하원은 2년, 상원은 6년. 물론 상원이 6년이라고 해서 그럼 6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2년마다 3분의 1씩 갈죠. 여기서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참 선거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 선거 앞서서는 역시 자르기를 누구는 쉽지 않구나. 지금 뭐 도지가 엄청나게 막 컷하고 있죠. 진짜 영향이 많이 가고 있는데 물론 그런 필요성을 느끼긴 하는데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걸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특히 학계라든지 학교에서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대학가에서는 트럼프 지지층이 좀 얇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의 지지층이 덜 피해받고 상대편이 피해받는 층이면은 적극 공략해서 이렇게 돈을 세이브 하려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돈이 별로 지금 없거든요. 전임자 때문에. 근데 딱히 전임자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리고 또 재미난 거를 이렇게 GPT랑 얘기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1 트릴리언을 포텐셜리 세이빙 한다고 하지만 $1 트릴리언면 이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1000조? 1400조인가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GAO에서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서 보더라도 작년 한 해 동안 improper payment가 $162 빌리언입니다. 한 200조 되겠군요. 200조 넘나요? 지금 환율로. 그러니까 스케일이 미국은 아니 도대체 한 해 예산이 얼마길래 이게 이런 정도로 뭐 낭비되고 한 해 예산이 approximately 6.75 트릴리언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8천조 지금 환율로 아마 9천조 원을 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몇백조 그냥 세는 거는 정말 스케일이 다른 나라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1 트릴리언 얘기도 하고 근데 뭐 한 200조 원 잘못 쓰였다. 뭐 이거는 근데 그래서 도대체 지금까지 얼마나 세이브했고 이런 거를 좀 계속 물어봤는데 아직 uncertainty입니다. 이게 논하는 게 아무래도 딱히 명확한 어떤 기준을 찾기가 어렵겠죠. 특히 연구비 같은 경우는 평가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비 평가할 때 특히 제가 이제 이공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실패했으니까 이거를 그냥 허투루 썼다고 봐야 될지 그 다음 연구의 밑바탕이 되는지 그걸 참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점 미국 스케일은 다르고 뭔 낭비 적게 잡아도 수백조를 낭비했다. 거기다가 이제 옐런 전 재무부 장관의 그런 영래포 시장에서의 트릭과 그리고 지금 미국 국채가 생각보다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그렇죠. 전임자가 원래 미국 국채를 잘 찍어냈으니까 특히나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좀 무리를 한 면도 있죠. 그래서 돈을 다 끌어다 쓴 면도 있고 다음에 자기가 설령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더라도 다음 차례 오시는 분이 별로 쓸 수 없는 카드를 돈을 많이 탈탈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배경들을 보니까
도지를 이렇게 필사적으로 가동시킬 수밖에 없었고, 정부를 효율화하지 않으면은 이런 리컨스트럭션, 표면적 이유야. 정부를 효율화하고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했던 걸 먼 대계를 미국이 다시 강하게 하기 위해서 효율화, 리컨스트럭션이 필요하다라는 건 이해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피고 거기에 동력원은 다 돈인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더 강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제 추측도 덧붙입니다. GPT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도 있다는 거죠. 표면상 250주년 빵빠바방 이거지만 사실 그러려면 영구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남겨둘 필요도 있는데, 중간선거 앞에서 이걸 그냥 끝내버린다라는 게 좀 그런 냄새가 솔솔 나서 요런 것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직접적으로 테슬라랑 아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근데 현재 일론 머스크가 도지의 수장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심심해서 열심히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나누고 싶었고, 또 이제 주류 언론들이 오히려 이런 트럼프의 관세 장벽이 테슬라의 이제 압박, 테슬라라고 다 수직 계열화 했지만 해외 부품을 안 쓰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계속 이제 테슬라를 막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의아했는데, 그렇게 수직 계열화를 했는데도 하긴 배터리 광물이라든지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정도 하긴 타격을 먹긴 하겠는데, 너무 주류 언론들이 이것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얘기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GM이나 포드는 캐나다랑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데 거긴 또 미칠 노릇 아닌가라고 했더니, 요즘은 AI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태아마하더라도 얘도 그런 대답을 내놓는데, 참 언론이 조금만 더, 미국 언론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깊게, 물론 테슬라한테도 타격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없을 수가 없겠죠. 관세 전쟁하면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다 가난해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GM이나 포드는 거의 미쳐 돌아가실 노릇이라서 벌써 CEO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달려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몇 번이고, 그리고 미국 내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회유책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GPT도 훨씬 더 직접적인 챌린지가 온다는, 그러니까 다른 쪽이 더 심각하다는 점. 근데 이건 잘 부각이 안 되죠. 사람들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테슬라의 미래를 제가 그래도 다른 면으로 또 밝게 보는 것은, 계속 제가 옛날부터 심심하면 얘기하는 거지만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포화되어 있습니다. 늘지도 않아요, 사실. 느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면 지난 30년을 보죠. 보면 2000년대 무려 1740만 대를 판 시장인데, 2000년에요. 24년 전이네요. 25년 전이네요. 그러고 나선 줄다가 금융위기 때는 1000만 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갔다가 1700만 대를 회복했다가 코로나 맞고 폭삭 주저앉았다가 이제 1600만 대 온 겁니다. 발전이 없는 시장이에요, 자동차 시장은. 그냥 거기서 거깁니다. 그냥 플럭추에만 있지, 그냥 제자리 걸음이고 제살 깎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러니까 암묵적인 발전이 없고 담합해가는 시장, 그런 면모가 보였는데, 테슬라가 여기서 이제 전기차 혁명을 통한 이제 돌을 던진 거죠. 플러스 이것도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차를 잘 안 삽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오고 있어서 차를 너무 안 사서 이 친구들이 결국 주류 세대로 왔을 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차를 막 몇 대씩 더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싼 차로 자산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요즘 자산 많이 뛰었죠. 주식시장이든 미국의 집값이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차를 막 구매해서 이게 그나마 유지되는 거지, 젊은 친구들은 차를 잘 안 삽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은 젊은 친구들은 좀 돈이, 자산이 없어서, 혹은 제가 일반화된 질문을 막 던지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 차를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있어서도 이런 젠지나 MZ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넣어보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사시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역시나 차를 안 사더라. 결국은 이런 디모그래픽 프로블럼이라는 거죠. 여튼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프로블럼이 아니라
생활 환경이, 젊은 친구들의 생활 환경이든 뭐 자산 상태든 뭐 재정적인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일반화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지금 이 친구들이 닥친 영향들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차를 안 살 것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차를 안 살 것 같고 이 시장이 쪼그라들 수도 있고, 근데 미국의 인구가 느니까, 계속 이민자를 받으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시장은 유지되긴 하겠지만, 이 친구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아주 높은 확률로 나이 드신 분들보다도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얻는 게, 이 동네에서 보니까, 물론 약간 좀 이 동네 한정일 수도 있는데, 로보택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젊은 층을 끌어들이려면 로보택시 산업은 반드시 이게 진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테크놀로지컬하게 어려움도 있고, 뭐 현재 우버라든지 그런 라이드쉐어 플랫폼도 있고, 현재 웨이모랑 연계하고 있죠, 우버가 드디어. 그런 옵션도 있지만, 여튼 앞으로 미래 세대를 끌어들이려면 미국에서요, 이 친구들한테 이 정말 이 퍼지티브 이펙트는 뭐 71% 이렇게 나오니까요, 굉장히 높습니다. 나이 드신 세대에 비해서 로보택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래도 미래에 계속 친근하게 가지 않을까. 물론 근데 CEO의 정치적인 그 스탠스가 뭐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뭐 발전과 뭐 이해는 하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CEO가 정치색을 이렇게 드러내서 사실 득이 될 게 없죠. 근데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다른 CEO들, 뭐 팀쿡만 하더라도, 미국의 빅텍 CEO들은 어느 정도 정치색을 좀 드러내는 편인데, 일론 머스크는 좀 대단하기도 하면서, 단기적 이익을 본다라면 사실 그게 하등 도움이 되진 않는데,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그럼 전혀 차가 안 팔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근데 막 지금 완전 망했냐? 지금 이게 모델 Y 재고거든요, 구형. 근데 여기서부터 뭘 했냐면은 막 무이자 할부라든지 리퍼럴 써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리퍼럴 크레딧을 올린다든지, 특히 인벤토리에 있는 것들은 무차별 할인을 해줬거든요. 엄청나게. 그래서 막 모든 차종을 미친 듯이 할인해 준 것 같지만, 막 크레이지 20% 디스카운트에서 뭐 is this end of Tesla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희 동네 인벤토리를 보니까 이거는 풀업된 퍼포먼스 구형들 일부만 이랬고요. 이 정도까지 할인은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모델 3 같은 경우는 72개월에 한해서, 물론 이제 각각의 신용도와 그리고 이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이건 바뀔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프로모션 지금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프로모션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래놓고 모델 3 또 리퍼럴 크레딧은 줄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다 나오는데, 이제 최근 2분기 동안을 확대해 보면, 이랬다가 결국은 할인을 해주니까 그게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거의 안 보이고요. 지금 물론 제가 뭐 이건 다 미국 전체를 끌어온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거는 뭐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보여주는 데이터는 아니니까요. 100% 믿을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들어가서 저희 동네 재고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여전히 재고 할인이 조금 있긴 있는데, 모델 3 같은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근데 이제 무이자 할부라든지, 여기 보면은 모델 3 같은 경우 보면은 할인을 해주다가 없애버리니까 팍 늘다가 또 안 팔리네. 그래서 증가될 조짐이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적당히 또 할인을 하니까 이게 좀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 가격이 우선한다. 사이버 트럭도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죠. 요 밑바닥에 올라가다가 지금 인벤토리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할인해 준다라든지, 근데 대부분 데모차들입니다. 이제 그 데모차들밖에 안 남았고, 좀 할인을 해준다든지, 무이자라든지, 예전에 파운데이션 모델, 저는 뭐 너무 일찍 사가지고, 근데 할인해줄 때는 슈퍼차주 평생 공짜를 인벤토리 걸 집어가면 사이버 트럭에 껴준다든지, 그랬더니 좀 내려갔다가 이제 그냥 적당히 어떤 이퀄리브리엄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라는 거죠. 뭐 차가 막 일론 머스크 때문에 아예 안 팔린다. 깎으면 돈 앞엔 장사가 없군요. 깎으면 그냥 자자자작 거의 바닥입니다. 그리고 아직 모델 Y의 런치 에디션만 팔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면은
분명히 이거 사실 옵션 다 때려 넣어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 옵션 몇 개 빼가지고 아니면 뭐 후륜 구동이라든지, 참고로 미국은 롱레인지 후륜 구동을 팝니다. 한국과는 좀 다르죠. 아니 그렇게 해서 판다든지 얼마든지. 이 런치 에디션은 옵션 풀업입니다. FSD까지. 심지어 실내를 와이스로 해도 추가 차지가 없는데 일단 와이스는 벌써 솔드아웃 계속돼 있고 휠 사이즈를 키워도 금액이 증가하진 않더라고요. 이것만 팔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면은 벌써 그런 거는 조절해서 가격을 다운해서 소비자들의 선택 권한을 늘려줄 법도 한데, 그리고 모델 Y 주니퍼가 지금 저희 동네 꽤 돌아다닙니다, 벌써. 근데 아직까지도 런치 에디션만 파는 거 보면은 견딜만 한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딜리버리 데이트를 보니까 일단 주문하면은 몇 주 내로, 몇 주일진 모르겠는데, 여튼, 1, 2주 내로 차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엄청나게 불티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선방하고 있지 않나. 생산량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습니다. 앞하고 뒤만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늘상 테슬라는 부품을 바꾸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무래도 앞만 뒤만 바꿨어도 몇 개, 그리고 서스펜션이라든지 좀 업그레이드 했지만 이제 양산단에서는 조금만 바뀌어도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쉽게 얘기할 건 아닌데, 그래도 아예 예전만큼 막 모델 Y를 처음 내놓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어느 정도 받쳐줄 텐데도 아직까지도 저렴이 모델을 안 준다라는 게 전 금방 풀 줄 알았거든요. 이맘때쯤이면 벌써 뭐 후륜을 풀다든지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아서 현재 부정적인 분위기 대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 근데 뭐 옛날같이 대기가 엄청나게 길거나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기사 때문에 진짜 망했나 해서 재고가 넘쳐나는 줄 알고 한번 이런 데이터도 보고 저도 직접 들어갔는데 할인에는 장사 없더라. 그냥 와장창 팔리더라. 근데 이런 건요. 근데 내연기관을 보더라도 콧대 높은 고급 브랜드도 봐도 벤츠든 이런 데 봐도 미국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S클래스도 막 10,000불 이상씩 깎아주고 BMW 7도 뭐 10,000불 이상 깎아주는 건 뭐 다반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여기는 무한 경쟁이다 보니까 그래서 페라리 정도면은 어떻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희소한 차를 만들지 않는 한 대중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뭐 고급이든 저가든 안 팔리면 대대적인 할인이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미국의 무한 경쟁의 특성이죠. 되게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습 대비는 나름 저는 그래도 꽤 팔고 있구나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어느 정도 대기 수요가 있는 것도 저는 하도 비판적인 주류 언론들을 보니까 아예 없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팔릴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후반기 때 이 주니퍼가 선전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